구두회사 바이네르의 김원길 대표가 공과대학 공통전공 과목 수업에서 막말과 성희롱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가 10월 28일 오후 12시에 학생회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현 정권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YBS 뉴스에선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의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YBS 뉴스 권영석, 김은우입니다. 지난 13일 한 기업주가 우리 대학교에서 초청 강의를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성희롱적인 표현이 담긴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정황을 박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한 기업주가 우리 대학교 수업 중 막말과 성희롱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수업은 공과대학 공통전공 과목인 21세기 기술경영으로 매주 창업기업의 CEO급 외부 초빙 강사가 강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해당 수업에 초청 강연을 온 구두회사 바이네르의 김원길 대표는 강의에 앞서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가방 등을 나눠줬습니다. 이후 강의가 시작되자 김 대표는 공부만 하는 연세대 학생들을 C급 인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연봉으로만 평가하며 C급 인생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김 대표의 막말은 곧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몸은 보너스다와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얻어. 여자의 마음을 얻을 때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보너스를 받아요.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몸은 보너스를 받아요. 이 외에도 기술 경영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한다는 해당 수업의 목표와 관계없는 자식 자랑과 같은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불편한데 만약 여기는 좀 공대 수업이라서 남자가 많아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김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과 호응을 이끌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현금과 가방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몸은 보너스다란 발언은 공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여자 몸 같은 걸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려 하기보단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의도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김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강연자를 초청한 학교 당국의 입장문과 사과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과대학 학생회는 11월 3일 해당 수업 담당 교수가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경과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자질미달의 외부 강사로부터 상처를 입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 이젠 기술사회를 선도하는 공학 경력인 양성이란 수업의 목표를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YBS 뉴스 박태환입니다. 지난 28일 드디어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금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 개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인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도 오늘 오후 12시 시국선언에 가세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 개입, 국기문란, 국정농단, 입에 담기도 거북한 비상식적인 단어들이 2016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놓았습니다.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통해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과정과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국선언에선 3명의 발언자가 발제를 맡았고 현장에서 참여한 2명의 자유발언자가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장엔 많은 취재진과 학생들이 모여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엔 많은 학생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 시국선언 시기가 늦어졌으며 학생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없어 다른 학교 학생도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답변도 가능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선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업무와 사정으로 26일에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개회가 늦어진 만큼 27일 회의에서 조속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과 관련해선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 더욱 강력한 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특정한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법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된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정당성까지도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연세인들의 성원을 받은 연세대 시국선언.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처럼 연세가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 흐트러지지 않고 역사를 잇는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왔을까요? YBS 기자들이 네 분야에 나눠 콜라보 공약 이행 현황을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국제캠퍼스 정책입니다. 콜라보가 국제캠퍼스와 관련된 공약을 얼마나 또 어떻게 이행해왔는지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는 국제 캠퍼스의 곳곳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다는 신조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콜라보가 내건 국제 캠퍼스 관련 공약은 크게 셔틀버스 확충, 송도학사 무선 인터넷 문제 해결, 기숙사 노트북 열람실 설치, RC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수강 신청 선택제였습니다. 국제 캠퍼스 관련 첫 번째 공약은 셔틀버스 확충과 효율성 증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촌발 국제 캠퍼스행 셔틀은 작년까지와는 달리 G동 앞에 1회 정차하여 송도 이학사 학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막차 시간대의 셔틀 배치 확보와 대기번호 도입제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무선 인터넷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 중 송도 1학사 내 모든 방에 무선 인터넷 설치가 완료됐으며 각 방 무선 인터넷 채널이 배정되어 와이파이 간 간섭도 사라졌습니다. 콜라보 공약 점검집을 살펴보면 1기숙사는 A동 1층 분리된 열람실을 활용하여 노트북 열람실을 설치하고 2기숙사는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세미나실을 공식 노트북 열람실로 지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기숙사는 공약에 따라 노트북 열람실이 설치된 반면 1기숙사는 별도의 노트북 열람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별도의 공간 없이 기존 열람실 안에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만 마련된 겁니다. RC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수강 신청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RC 자기주도 활동이 자동적으로 수강 신청되어 12포인트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16학번부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우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12포인트 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학점 1학점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수강 신청이 바뀐 겁니다. 국제 캠퍼스 공약을 대부분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물도 많았던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원캠퍼스 구축과 학습 공간 증대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YBS 뉴스 김재원입니다. 다음은 주거 소통 정책입니다. 콜라보는 주거 소통 분야에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주거 공약은 대부분 지켜진 반면 소통 공약의 이행이 다소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는 주거 부문 공약으로 무빙 콜라보와 우정원 기숙사비 산정 근거 요구 및 기숙사비 인하를 내걸었습니다. 무빙 콜라보의 경우 2015년 12월 19일에 진행된 1차 무빙 콜라보를 시작으로 2016년 8월 31일 진행된 무빙 콜라보까지 총 5차례 진행됐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통해 학생들의 이사를 돕는 무빙 콜라보는 송도에서 신촌, 신촌에서 송도로 이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신촌 주변 내에서 이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진행됐습니다. 공약사항 외의 주거부문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생협학생위원회와 연합해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보셈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전월세 사이트 집토스와 함께 연세대학교 주거평가 사이트 리빙 콜라보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우정원 기숙사비 산정 근거 요구 및 기숙사비 인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싼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를 요구해 우정원 기숙사비를 무학학사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콜라보의 행보에서 공약 이행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는 당신과 함께 우리의 콜라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소통 분야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총학생회 중간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콜라보는 3월과 6월, 9월에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서 공약평가제 공약을 콜라보과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보는 오리엔테이션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 목적의 SNS를 개편하여 편입 및 소속 변경, 졸업 예정 복수 전공자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소통 건의안 및 피드백 게시판의 경우 온라인 피드백 게시판은 정기적으로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활발히 운영됐지만 오프라인 소통 건의함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책 실행을 결정하겠다는 정책 투표제 공약과 학생과 학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학교 본부와의 소통 정례화 공약은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거와 소통면에서 다양한 공약을 꾸준히 지켜냈던 콜라보. 그렇기에 시도되지 않은 일부 공약들이 더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BS 뉴스 김현민입니다. 다음은 교육 학사 분야입니다. 콜라보는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재수강 제도를 학교 측과 논의하겠다는 등의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그런 공약들은 과연 어떻게 이행됐을까요? 금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일상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는 기조로 임기를 시작했던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 교육 및 학사 분야에선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 개선, 재수강 제도 협의안 시행, 졸업학기 의무 수강제 폐지, 제2외국어 절대평가 시행 등 학생들이 오랜 기간 불만을 느껴왔던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콜라보는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콜라보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학사 지원팀과 면담을 시작해 이전 학기 수강 신청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학과별 형평성을 위해 전공 과목 맥스 마일리지 최소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엔 학생들과 함께 오픈 테이블을 진행하고 최종 요구안을 작성해 학사 지원팀에 전달했습니다. 또 국제 캠퍼스 채플과 교양 과목 2학년 TO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수강 변경 기간 동안 채플 좌석을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교양 과목 2학년 이상 TO를 확충할 것을 학부대학과 논의했습니다. 이외에도 2학기 수강 신청 이후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한편 콜라보는 재수강제도 및 졸업학기 의무 수강제와 관련해선 지난 5월에 열린 학교 본부와의 대화와 6월에 시행된 교육권 따라잡기 캐치업을 통해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콜라보는 재수강 제도의 경우 횟수를 제한하기보단 필요 졸업 수강 학점에 따라 학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교 본부 측과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졸업학기 의무 수강 제도는 학교 본부와 구체적 협의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돌입해 영학점 제도로 시행할 것을 확정짓고 2017년부터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2외국어 절대평가 시행 공약과 관련해선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하시는 교수님들과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이번 계절학기부터 시범 분반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및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온 콜라보.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해 아쉬운 공약들도 있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콜라보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복지 분야입니다. 콜라보는 학생들의 생활,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오세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교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는 생활, 복지 부분에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콜라보하겠다는 공약을 임기 초에 내걸었습니다. 생활 관련 공약엔 크게 휴게실 관련 공약, 중앙도서관 관련 공약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선 상경경영대 학생회와 협력해 대호관에 남학생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남학생 휴게실은 대호관 3층 334호에 설치됐으며 앞으로 학내 남학생 휴게실을 점차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도서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7월 5층 대학원 열람실의 일부가 노트북 열람실로 전환되며 시행됐습니다. 총학생회는 대학원 열람실엔 자석마다 플러그가 설치돼 있어 사전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과 백양로 사이에 있다가 철거된 사물함을 학생회관 3층에 새로 개설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복지위원회 관련 공약 중 문화티켓 부분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11월 현재 약 50여 차례의 문화티켓 행사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해주는 온스쿨 강의는 비교적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4월 위단관 일체형 책상을 분리형 책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월 기준 위단관 15개 강의실에 있던 499개의 일체형 책상을 전부 교체했고 남아있는 약 2,800여 개의 일체형 책상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콜라보 임기. 과연 공약이 더 이행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YBS 뉴스를 촬영하는 스튜디오에는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수첩에 소위 우주의 기운이 깃들어 있진 않습니다. 대신 YBS 기자들의 생각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국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진리와 정의를 찾아 나선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YBS도 연세 사회를 위해 진리의 소리, 자유의 소리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YBS 보도부의 고민이 담긴 수첩 이름입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